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첫 개강이죠. 다들 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인터넷 강의 보시는 분들은 책 이쁘게 나왔죠. 네. 누가 이제 그러더라고 저한테. 아니, 이 선생님은 저기 대방고시하고 선생님 교수님하고 다르게 왜 다 책 모양이 다 달라요? 하면서 저만 좀 다르게 하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쁘게 잘 나왔어요. 책 소개를 간단하게만 하자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수능형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강원, 울산, 인천 지역에서 역대 출제됐던 그 기출 문제 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구급 행정직들 있죠. 거기 보면 이제 과학 과목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중에서 생물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제가 단원별로 배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 현재 나오고 있는 그 생물 공무원 생물 중에서는 아마 다 풀어보시고 이렇게 시험장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많았어요. 한 750문제 많았는데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500문제로 해가지고 좀 줄여서 좀 컴팩트하게 딱 개념하고 좀 중요한 유형들만 챙겨갈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시긴 좀 편하실 거고, 아무래도 책이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뭐 100문제까지 해야지 이렇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빈 공간이 많은 데가 하나씩 보일 거예요. 이렇게 빈 공간이 이제 널찍널찍하죠. 이제 그런 부분은 본인이 모자랐던 개념이나 이런 거 써놓으시고 복습하시라고 만들어 둔 거고, 조금 과장을 썩자면, 원래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학원 강사들은 보통 자기 PR하고 자기 어필하죠. 뭐 나만 듣고 따라와 이러면 내가 다 맞춰줄게. 보통 그걸 이제 수험생분들이 원하시더라고요. 네. 아닌가요? 일부 이런 분이 계세요. 저를 좀 잡아주세요. 나는 나 못하겠어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제가 어떻게 성인분들을 이렇게 막 너 못한다고 뭐라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제가 뭐 고3이고 이러면 야이씨 공부 안 해 이럴 텐데, 성인분들이라 절대 그렇게 못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그래도 제가 한 주씩 해가지고 숙제가 나가긴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문제까지는 풀어 오시라. 아시겠죠? 뭐 그렇게 미리 조금 풀어 오셔야 돼요. 그래 나중에 수업 들으실 때 훅훅 지나가더라도 맞아 내가 저걸 좀 몰랐었지 하면서 챙겨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아예 문제만 푸는 건 아니에요. 개념 설명 한 번 더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개념 설명에 어떨 때는 좀 중요한 개념이거나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것 같은 경우에는 개념 설명에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 수능형 문제풀이 강의지만 그래도 개념 강의를 많이 진행한다는 점, 그거 좀 생각하시면 아마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과장을 좀 아까 하던 말씀, 과장을 좀 섞자면, 이것만 해도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그 얘기해. 하면서. 안 웃는다면서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갑자기 꺼냈냐면, 혹시 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 강원, 울산, 인천 지역에서 시험이 어떻게 출제할 거다라는 혹시 간단한 공고문이라든지 시험 범위에 대해서 들은 게 있나요? 없어요. 전혀 몰라요. 이제 일단 인터넷 강의 보시는 분들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를 먼저 좀 할게요. 시험 범위에 관해서. 일단 작년까지 기준이에요. 작년까지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원, 울산, 인천 지역은 인사혁신처라는 그 특수 부서가 있어요. 거기에 그 문제를 위탁 출제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차이점이 있냐면, 다른 일반 지방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체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험이 딱 나가고 나면은 시험 끝나잖아요. 그 시험지를 다 가져가요. 아시죠? 다 가져갔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무슨 시험이 어떤 게 나오는지가 모르고 이제 수험생들의 기억을 빌려가지고는 이걸 이제 복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저희 강원, 울산,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시험처럼 인사혁신처에서 위탁 출제를 하기 때문에 요거를 제공을 하고 안 가져가요. 그래서 그대로 복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복원이라 할 것도 없죠. 시험지가 나오니까. 마치 수능시험하고 똑같아요. 수능시험 치면은 시험지 다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나가요. 그래서 이거는 복원이랄 거 없고, 그리고 이 작년까지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이제 그 시험 그 범위가 있어요. 그 범주 내에서 시험이 나왔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저 의문점이 있어 혹시 모르니까 의문점이 있어서 담당 공무원한테 의뢰를 했을 때도 그 답변이 생명과학 원 수준에서만 출제가 됩니다라고 이제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 왔어요. 아, 그러면 저희가 믿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실제로 작년까지 생명과학 원 수준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됐고, 그리고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 중에서 합격하신 분도 있고 100점 받으신 분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큰 걱정 없이 그냥 준비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올해였어요. 올해부터가 조금 문제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 작년까지는 생명과학 원만 나온다고 이제 못을 박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생명과학 원만 아니라 투도 나올 수 있다는 어떤 이제 답변이 왔어요. 이거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만 공부할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죠. 학원에서도 혼란스러워하고, 이걸 시험을 준비해주는 제 입장에서도 혼란스럽고, 수험생들은 완전히 멘붕이 온 거죠. 아, 내가 이때까지 원만 준비하면 됐었는데, 야, 투까지 하면 나 어쩌자는 얘기냐, 이제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많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그 하이탑이라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개념 강의를 하나 준비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원하고 투 과정을 다 강의를 했었어요. 네, 지금도 이제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되긴 하는데, 이제 학생분들께서 이제 제 개인 카페가 있거든요. 네, 나중에 카페 알려드릴게요. 카페에 오셔가지고 그 가입을 해서는 이제 질문글 같은 거 올리잖아요. 거기 보면은 계속 그런 질문이 많아요. 정말 맞냐? 투까지 나온 게 맞냐?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려고 이제 공무원 측에 전화도 해보고 이제 관련 부서에 연락을 취했더니 다들 답변이 되게 애매모호해요. 정확하게 안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과학 원만 나온다고 한 적이 없다. 예, 투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이제 풍긴 거예요.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는 저희는 이제 일단 투까지는 하자. 왜냐면 혹시 만약에 올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투 내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투 내용도 했었거든요. 네,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 분의 제보를 받았어요. 제가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답답하다. 난 원만 하면 된 줄 알았는데 투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난 너무 답답해서 자기가 직접 한번 더 알아보겠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 공무원 부서를 턴 거예요. 알죠? 그 민원 들어가면 좀 힘들어하는 거. 아무튼 이렇게 막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알아보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들어가니까 알아보셨나 봐요. 이게 이제 공무원 측에서 알아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올해 시험에는 생명과학 원에서 출제된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쪽 말은 이거예요. 자기가 원래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원래 이제 루틴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이제 작년에 했던 거, 올해 했던 거 이런 식으로 쭉 해오던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뀔 때는 항상 공문이나 지시사항이 내려온대요. 근데 그런 게 없대요. 없는 걸 보아하니 아마 올해는 이제 변동사항이 없어서 작년과 똑같이 생명과학 원에서 출제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공무원 그분 자체가 출제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확신은 말을 안 하는데 작년과 다를 바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 그 공문이나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은 들어요. 생명과학 원에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제가 확정을 못하는 게, 그죠? 혹시 진짜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만에 하나라는 게 있어서 생명과학 2에서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셔야 돼요.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단 공부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가 드린 이 수능형 문제풀이 일단 요거 500제를 무조건 푸시고, 요거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해야 돼요.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생명과학 원 기준으로 계속 개념 강의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따로 생명과학 2와 관련돼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랑 기초 개념 정도만 잡을 수 있는, 왜냐하면 실제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2 문제는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네, 아시다시피 한 과목당 20분이잖아요. 수능 문제 20분이니까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2 과목과 관련된 것들은 제가 좀 쉬운 문제를 좀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좀 풀 수 있게끔 좀 시간을 마련할까 싶어요. 괜찮죠? 네.
그래서 투 과목을 아예 안 한다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뒤통수 맞을 수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나 안 해 하고 하실 거 분명히 하실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투 과목을 그래도 공부를 하시고, 완전히 어려운 내용은 안 할 거예요.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간단한 내용들만, 그걸 통해 가지고도 나중에 진짜 만약에 만에 하나 시험에 투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해 드릴게요. 괜찮죠?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해 볼게요. 네. 인터넷 강의 보시는 분들도 아마 약간 충격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야, 이때까지 투도 나온대 놓고는 이제 와서 이러면서. 네. 차라리 그게 낫죠? 네. 원만 나온다고 얘기하는 게 차라리.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페이지 1번 보실게요. 1번. 자, 거기 보시면은 이제 화면 보시는 분들은 화면 보셔도 되고요. 자, 이제 갑니다. 대망 1번. 다음은 생명과학의 연역적 탐구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과학 탐구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하죠. 이제 하나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고, 하나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었어요. 그죠? 이 귀납 탐구가 뭐였죠? 귀납은 여러 관찰을 적어볼게요. 제가 필기량이 많아요. 처음 저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마 다들 놀라실 텐데, 필기량이 많아요. 네.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하시면 돼요. 자, 할게요. 자, 과학 탐구 방법 갑니다. 첫 번째, 귀납 탐구 방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연역 탐구라는 게 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귀납 탐구라는 거는 약간 여러 관찰을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는 거예요. 적어볼게요. 여러 관찰을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는 거, 이것을 우리가 귀납 탐구 방법이라고 하고, 두 번째 연역 탐구 방법은 물론 똑같이 관찰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관찰하고 나면 그 현상에 대해서 야,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랬었죠? 가설 설정이라 그랬었죠. 가설 설정. 가설 설정 단계가 존재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실험을 진행할 수 있죠. 실험을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가설과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뭘 낸다? 결론을 내는 것을 우리가 연역 탐구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연역 탐구 방법에 대한 과정 한번 볼게요. 연역 탐구 방법 과정. 첫 번째, 탐구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문제인식. 어떤 현상을 관찰했어. 그럼 얘가 왜 그렇지? 생각하겠죠? 문제인식. 그다음 두 번째, 자, 문제인식 했으면 야, 잠깐 뭔가 이상한데? 야, 이거면 이럴 것 같아. 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가설 설정. 가설 딱 만들고 나면은 뭐 하면 됩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실험을 해보면 되겠죠. 이제 실험을 진행하는데, 자, 실험하는 방법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대조군과 실험군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개를 만들죠. 대조군과 실험군을 만들어서 이제 비교 실험을 하는 거예요. 대조군은 내가 이제 가설 설정한 거에 대해서 이제 변화를 주지 않은 걸 대조군. 그다음에 실험군은 변화를 줘가지고는 실제 결과값이 나올 수 있도록 도출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간단한 거 할게요. 리모컨이 있어요. 얘가 리모컨이야. 리모컨 해가지고 에어컨에다가 이제 버튼을 눌러봤더니 얘가 작동을 안 해. 현상 관찰했죠. 문제인식했죠. 뭔가 이상하네. 그럼 가설 설정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얘가 아마 배터리가 나가서 그럴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험하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배터리를 되는 걸로 가지고 와가지고는 끼워보고 이렇게 눌러보고 확인을 해보는 거겠죠. 이해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대조군을 설정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기기를 두 개를 두는 거예요. 똑같은 기기를 두 개 두고 하나는 뭐 배터리를 바꾸지 않고 하나는 배터리를 바꿔보고. 말 이해되죠? 하지만 나머지 상황은 다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주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대조군에는 뭐 얘를 바꾸지 않고 얘는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대로 둬야 돼요. 예, 그대로 둬야 돼요. 혹시 제가 그 했죠, 그거 코딱지 먹는 얘기. 예. 제가 이제 많이 쓰는 예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문제인식하고 가설정할 때 이제 코딱지 먹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과학자가 어린 아기들이 코딱지를 먹는 어떤 현상을 관찰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는 야, 아마 코딱지를 먹는 이유는 아마 자기가 몸의 면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가설 설정을 해요. 근데 그걸 실제로 실험을 합니다. 대학생들 데리고 와가지고 돈 주고 야, 너는 내 본 앞에서 코딱지 먹어 시키고, 한쪽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버리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코딱지를 먹게 하고 안 먹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상황은 뭐 해야 돼요? 물 마시고 밥 먹고 잠자는 건 다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 똑같이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네, 통제 변인이라고 하자.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는 이제 실제로 어떤 결과값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바꾼 거 있죠. 코딱지를 먹게 한다, 먹게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조작 변인이라고 해야 되죠. 조작 변인. 자, 이렇게 조작 변인이 뭐가 돼서? 원인이 되어서 결과가 도출될 거예요. 자, 이렇게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을 묶어서 한 단어로 뭐라고 하죠? 묶어서.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독립 변인이라고 합니다. 독립변인. 그 독립변인으로 인해서 뭐가 나온다? 결과가 도출된다. 그 결과를 우리는 무슨 변인? 종속변인. 제가 지금 무슨 변인 하면서 나오는 이 용어들 있죠? 용어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아시겠죠? 오케이? 다시. 조작변인, 통제변인. 조작은 바꾸는 것. 통제는 바꾸지 않는 것. 독립변인은 이걸 둘을 묶은 표현이고, 그로 인해 도출되는 결과를 종속변인이라고 한다. 그럼 방금 가설 설정은 어떻게 했어요? 코딱지를 먹으면 면역력이 증가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그로 인해 뭐 발생하는 결과값이 나올 거예요. 면역력이 증가하거나 또는 증가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럼 이게 종속변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자, 실험을 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나올 거고, 그 자료들을 해석하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뭐 그래프가 나오든 표가 나오든 여러 자료들이 나오면 해석을 해볼 거고, 그 해석된 자료를 통해 가지고 결론을 내볼 거예요. 근데 내보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면역력이 증가하지 않았어, 또는 오히려 감소했어. 그럼 제가 설정한 가설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죠. 다시 돌아가서 가설을 재설정 다시 해줘야 돼. 그 다시 실험을 진행을 해야 돼요.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여러분, 아까 방금 그 코딱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면역력이 증가한 게 실제로 데이터로 나왔어요. 실제로 증가해요. 네, 그래서 뭐라고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아, 실제로는 해보니까 내가 했던 가설이 맞았어. 그럼 이제 결론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면 내가 한 번 실험했는데 이거 한 번 데이터가 우연히 그냥 좋은 값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뭐 해야 돼요? 후속 실험을 해야 돼요. 뭐 다른 기관이나 뭐 다른 단체나 뭐 아는 다른 학회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해볼 때 실제로 이 방금 얘기했던 가설 설정을 코딱지를 먹으면 면역력이 증가한다라는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 연구를 후속 연구를 합니다. 처음 연구한 게 캐나다예요. 그 다음 연구한 게 독일이에요. 그 다음 연구한 게 미국이에요. 네. 마지막 미국에서 연구했던 거 말씀드렸죠. 하버드 대학교하고 MIT 공대 교수들이 협작을 해가지고는 실제로 코딱지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실제예요, 이거. 전 논문도 읽어봤어요. 했더니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좋게 나왔어요. 네, 코딱지 속에는 좋은 물질이 있다가 결론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했다? 한 번 실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실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일반화 과정을 만드는 것이 있다. 이걸 뭐라 하자? 일반화라고 하자. 했죠? 면역 탐구는 여기 순서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하는 거와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한 용어, 그 다음에 결과값은 종속 변이다라는 것까지 이제 알고,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갑니다. 생명과학 연역 탐구 방법이니까 방금 설명드렸던 두 번째 얘기죠. 자, 관찰하고 문제인식 했어요. 문제인식하고 난 다음에 가서 설정하면 뭐 하자고요? 실험을 진행해야 되겠죠. 실험을 진행하고 결과 분석한 다음에 결론 도출하는데 불일치하면 재설정, 일치하면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결론 내는 거죠. 근데 일반화할 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일반화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후속 실험, 여러 실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뭐 논리로 만드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는 가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했네요. 가 단계. 아까 가 단계가 뭐였죠? 실험하는 거였죠. 자,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낸다. 요거는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 거고. 일반화 결론. 그다음에 2번. 니은 문제에 대한 잠정적 결론. 이건 뭐예요? 여기 이제 표현이 있는데 잠정적 결론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결론이 내려졌다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가설이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틀린 말. 대조군과 실험을 통해서 실험을 실시한다. 오케이. 이게 맞는 말이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용어들, 이런 것들 좀 챙겨두시라고. 그래서 가설 설정을 다른 말로 뭐라 하자? 그렇죠. 잠정적 결론이라고 하자. 이렇게 챙겨두세요. 자, 두 번째.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생물이 생기는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가. 두 개의 투명 용기 A, B에 각각 같은 양의 생선 토막을 넣는다. 같은 양을 넣으니까 이거 뭐 한 거예요? 이거 통제변이 난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A는 입구를 막지 않고 B는 공기가 통하는 천으로 막았다. 아, 이거 다르게 했네.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요게 조작변이 되는 것까지 이해가 되죠. 며칠 후에 관찰한 결과 A에는 구더기가 생겼고 B에는 구더기가 생기지 않았다. 아, A는 열어놨고 B에는 천으로 막았으니까 천으로 막은 곳에는 이렇게 여기는 파리들이 못 들어가는데 열어둔 거는 파리가 들어가서 나무 그 생선 토막에다가 알을 낳았겠죠. 그 실험을 진행했더니 이 실험에 대한 결론으로 가장 타당한 걸 고르라네요. 1번. 더러운 생선 토막일수록 구더기가 많이 생긴다. 이런 관련 없죠. 방금 얘기는 같은 양의 생선 토막을 넣었겠죠. 그다음 구더기는 생선 토막에서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그죠? 구더기는 생선 토막에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누가 와야 돼요? 파리가 와야 돼. 파리가 와서 놔야 돼. 오케이. 그럼 일단 답 요거고. 3번. 생선 토막은 파리와 구더기 그죠? 그렇긴 한데 이 실험과는 관련이 없죠. 그다음 4번. 구더기는 변태를 거쳐 파리가 된. 그걸 이제 관찰할 수 없죠. 이거는 지금 이거 보여요? 파리는 천을 통과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데 생각으로 야 이게 어이없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 예,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그 나중에 그 맨 뒷장 여기 책 맨 뒷장 보시면은 기출 문제 넣어놨거든요. 그 기출 문제 보시면은 아 이러실 거예요. 그래 이럴 거예요. 예, 쉬워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 자, 다음은 두 가지 생명과학 탐구 사례이다. 자, 하나씩 읽어볼게요. 가. 파스테르가 탄저병 백신 실험을 했네요. 기억번 읽어볼게요.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25마리 양과 주사하지 않은 25마리 양이 있대요. 오케이. 여기 기억하고 여기 두 번째 문장이 있죠. 그럼 여기 보니까 얘는 주사를 했고 주사를 안 했대요. 그럼 누가 실험군이에요? 주사를 한 개 실험군이죠. 내가 알아본 게 지금 현재 백신 알아본 거니까. 오케이, 얘가 실험군. 얘가 대조군 되겠네. 그럼 얘는 귀납 탐구의 연역 탐구예요. 연역 탐구죠. 실험을 했으니까. 그 다음 에이크만은 현미에서 닭의 각기병을 예방하는 물질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네. 아, 가설 세웠으니까 뭐다? 연역 탐구. 아, 가와 난 둘 다 연역 탐구였구나. 괜찮죠? 그래서 밑에 내려가면 가에서 기억은 대조군이다. 얘는 뭐였어요? 주사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실험군이다 라고 말해야 된다. 니은 나에서 닭의 먹이 종류는 조작변인에 해당한다. 여기 보면은 나에서 위에 문제 다시 읽어볼게요. 에이크만은 현미와 관련되어 있는 실험을 한 거네요. 근데 현미를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닭의 두 집단을 나누었대요. 하나에는 백미를, 다른 하나에는 현미를 줬으니까 아 곡물을 달리 줬구나. 이게 뭐가 돼요? 그러면 조작변이 되겠네. 서로 달리 줬으니까. 이해됐죠? 혹시 에이크만 실험 몰라요? 정확하게 잘 몰라요? 에이크만 실험? 몰라요? 안 들어봤어요? 간단하게만 얘기 주면 이런 거예요. 에이크만이라는 과학자가 군부대였던 것 같아요.
군부대에서 이제 실제로 군인이 전쟁을 하려면 물자를 싣고 다니면서 이제 병사들 먹을 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물 그 자체를 들고 다녀요. 닭, 소 이런 걸 들고 다녀요 그냥. 아예 그랬대. 옛날 전쟁 그렇게 했대요. 이게 에이크만 당시가 그렇게까지 최근 전쟁은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닭 같은 것들을 병사들이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특정 시간 되면은 이제 병사 하나가 나와가지고는 닭에 모이를 주고 이렇게 키웠던데 어느 날 보니까 백미를 계속 준 닭들은 얘가 비실비실해, 이상해, 막 몸도 이상하고 막 맛도 별로 없나 봐요. 막 그 이상해. 근데 어느 날 이제 백미를 주던 병사가 무슨 전쟁 나가 돌아가셨는지 안 나타나요. 다른 병사가 와가지고 이거를 주기 시작하는데 그때 백미만 준 게 아니라 현미를 이렇게 섞어 준 거예요. 그랬더니 비실비실하던 닭들이 괜찮아진 거야. 이상하네 싶어가지고 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렇죠? 현상 관찰했죠?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가설 설정 뭐다? 백미를 준 거랑 현미 준 거랑 아마 닭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거야 생각하고 실험을 했더니 백미를 준 집단하고 현미를 준 집단 중에서 현미를 준 집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각기병 발병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건강해졌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현미는 각기병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이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요. 괜찮죠? 자 됐다. 다시 돌아가서 가에선 이거 했고 흘렸죠. 그다음에 먹이 종류가 뭐가 된다? 조작변인 이해되죠? 그다음 가와 나 모두 연역 탐구의 사례다. 그죠? 둘 다 뭐가 있었어요? 실험군 대조군 실험군이 있었잖아요. 오케이 맞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디귿. 지금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문제 풀다 보시면은 뭐야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예, 저도 사람인지라 이거 저 혼자 만들었거든요. 저도 이제 유명 인기 강사가 된다면 조교도 좀 쓰고 이래가지고 제 검토도 해보고 할 텐데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유명 강사가 아니라 가지고 이걸 저 혼자 만들었어요. 혼자. 예, 이제 편집이나 여기 있는 이제 디자인 이런 거는 이제 회사 측에서 도와주셨는데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은 제가 이제 다 편집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걸 제가 손으로 일일이 다 타이핑했어요. 일일이 다 타이핑해요. 타이핑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실수를 해요. 사람인지라. 그래서 문제 푸시다 보면은 이게 뭔가 이상해 라고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 인터넷 게시판 저 카페를 하나 운영하거든요. 적어 두실래요? 여기 잡아주세요. 예. 다음 카페입니다. 이거 홍보예요, 홍보. 이거 가입하는데 돈 안 들어요. 다음 카페. 카페 이름은 태양의 제 이름 뭔지 알죠? 네, 태양. 신기하죠? 지구과학을 전공했을 것 같이. 태양의 생물 이야기 라고 치시면 나오고요. 또는 이제 주소창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쳐도 나와요. 솔라 바이올로지, 솔라. 네. 그래서 카페에 와서 가입해 주시면 거기 보면은 그 등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등업이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죠? 네, 되게 간단해요. 네. 게시글 하나, 댓글 하나 달면 돼요. 너무 쉽죠? 네, 가입하시고 돈 안 들고 거기 보면은 Q&A 게시판이라고 있어요. 질문 게시판. 거기 오셔가지고 자기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은 또는 여기에서 잠깐 이 선생은 이상해 이러면서 한마디 해주시면 돼요. 타박 하시면 돼요. 야 이거 문제 잘못 만들었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저도 못 발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지나 문제 일부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와서 가입하시고 질문 많이 하세요. 질문 많이 하시면 그만큼 실력이 오르시는 거니까. 질문하는 건 무료입니다. 얼마든지 하세요. 홍보 한 번 했어요. 그때 그 책자 한 번 홍보했어요. 네. 자, 갈게요. 자, 다음은 생명 현상을 두 가지 방법으로 탐구한 결과이다. 가와 나는 각각 귀납과 연역이다. 자, 볼게요. 레디는 파리로부터 생겨난다라고 생각하여 생선 도막을 들어있는 두 개의 병을 준비한 뒤 하나에는 병입구를 천으로 싸고 하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만들었다. 이 뭐예요? 아까 했던 거 똑같은 거죠. 요게 연역 탐구겠네. 그다음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니은 조건에서만 파리가 형성되었다. 그 말은 병이 꿀을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한 게 파리가 생기게 됐구나. 그다음 다윈은 갈라파고스 군도의 섬에서 서식하는 핀치해를 연구를 했다. 그래서 각 섬마다 핀치들이 각각 먹이가 달라서 핀칫의 부리 모양과 크기가 다르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면 아까 위에는 뭐 한 거예요? 실험군, 대조군 두고는 실험 진행했으니까 연역 탐구 방법이었고, 나는 다윈이 이제 가가지고는 여러 관찰을 통해서 하나의 결론을 냈죠. 그러면 뭐라 하면 돼요? 귀납 탐구입니다. 됐죠? 문제에서 연역과 귀납 중에 하나라 그랬으니까. 기억번. 기억은 실험군이다. 자, 다시 올라가 볼게요. 기억, 병 하나에는 파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아놨고 하나는 열어놨죠. 그럼 기억은 막아뒀으니까 내가 뭔가 처리를 한 거라서 실험군. 요거는 그냥 잘 가만히 냅둔 거니까 대조군이네. 기억이 실험군, 나가 대조군. 기억이 실험군 맞네. 니은 가에서 조작변이는 파리의 생성 유무이다. 그죠? 여기서 문제에서 뭐였는데? 파리가 나무 생선 도막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조작변이는 파리의 생성 유무는 요거는 결론에 해당하는 거죠. 결론에 해당한 거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종속변인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조작변이는 내가 천으로 쌌냐 안 쌌냐가 조작변인. 그다음 파리가 생성됐냐 안 됐냐는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이게 한번 틀렸다. 디귿 나는 귀납탐구 맞네. 기억 디귿. 그렇죠?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 기니디 밑에 보면 1, 2, 3, 4, 5번 없죠? 일부러 안 넣어놨어요. 예. 이거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보면은 야 기억 맞아, 니은 틀렸어. 이거 모르겠는데 답 보니까 기억밖에 없어. 이거 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럼 안 돼요. 공부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 그거 방지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니디 하실 때 반드시 하나하나 그 문장을 다 이해하고 가세요. 사실 이게 더 힘든 거 알아요? 왜냐하면 1, 2, 3, 4, 5가 편해요. 저도 그게 편해요. 왠지 지우면 편할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거 문제 만들 때 힘들어요. 이거 기니디 다 일일이 비교대줘야 되니까. 네, 그래요. 힘들었어. 다음, 철수가 솔잎과 마늘은 향균 효과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했네요. 솔잎과 마늘 5g을 각각 갈아서 70% 에탄올 10ml 용액에 넣어서 일정 시간 경과 후에 여과기를 통과시켜 추출액을 준비한다. 오케이, 두 가지네요. 솔잎과 마늘 5g을 각각 갈았대요. 그죠? 그래서 70% 에탄올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는 추출액을 만들었네. 그러니까 두 가지 추출액이 나왔겠죠. 마늘 추출액, 솔잎 추출액. 세균이 고르게 깔려있는 고체 배지에 거름종이 ABC를 올려둔다. 그때 여러분 고체 배지, 요 배지란 표현 알아요? 배지? 배지란 말 몰라요? 실험할 때 혹시 그건 알아요? 페트리디치? 샬레. 샬레가 옛날 용어인가? 아무튼 페트리 접시라 그러는데 밑에 그림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여기에다가 얇은 어떤 뭐라 그러지? 젤리 같은 걸 이렇게 발라놔요. 젤리 같은 거 발라요. 실험 안 해보셨죠? 네. 젤리 같은 거 이렇게 발라놔요. 그게 그 미생물들이 굉장히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그 젤리가 있어요. 그 젤리 이렇게 발라둔 걸 배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자, 고체 배지를 거름종이 ABC를 올려둔다. A에는 솔잎 추출액, A는 솔잎을 넣고, B에는 마늘을 넣고, C에는 무언가를 넣었대요. 일정 시간 지난 뒤에 거름종이 주변에 세균이 죽은 범위를 측정한다. 괜찮죠? 그 뒤에 결론은 없어요. 일단 실험만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다시 A가 솔잎이고 B가 마늘이고 C가 모른다 그랬죠. 그럼 이제 기억이 들어갈 내용이니까 C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면 C에는 뭐가 들어가줘야 돼요? 지금 보니까 솔잎, 마늘액 넣었으니까 요거는 얘들이랑 비교할 만한 대조군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얘는 대조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대조군 하나씩 봅시다. 1번 0.1ml의 설탕물을 떨어뜨린다. 설탕물 넣으면 안 되죠. 이거 왜냐면 내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게 설탕물 넣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다음 마늘 5g을 갈아서 올려 넣는다. 아, 그렇죠. 마늘 그대로 두면 안 되죠. 솔잎 마찬가지 그대로 두면 안 될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추출액 만들 때 어떤 용액을 사용했어요? 추출액 만들 때 70% 에탄올 용액을 이용했죠. 그 위에 다시 올라가 보면 여기에 솔잎과 마늘의 5g을 각각 갈아가지고 70% 에탄올 용액을 만든 거예요. 그때 떨어뜨릴 때는 얼만큼? 0.1mm만큼 제공을 했죠. 그러면 C에는 뭘 넣어줘야 돼요? 아무것도 솔잎이나 마늘이 들어가지 않은 에탄올을 넣어줘야지. 괜찮죠? 그래야 다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 넣어줘야 돼요? 0.1mm 넣어줘야 되겠네. 아, 오케이. 4번에 보니까 70% 에탄올 0.1mm를 떨어뜨려서 대조군을 만들어주는 거. 오케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거 이해됐죠? 다음 6번. 다음은 침 속에 들어있는 녹말 분해 효소의 작용 조건 알아보기 위한 탐구 과정이다. 가 동일한 농도 침 희석액과 녹말풀 용액을 5개 시험관에 A, B, C, D에 각각 넣고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저 위에 그림 있죠? 봤더니 여기에 물 80도씨, 얼음 35도씨 물이고, 그 다음 위에 보니까 다 증류수를 집어넣었는데 D하고 E를 보니까 하나는 HCl, 하나는 NaOH죠. HCl이면요 뭐예요? 그렇죠. 산성 물질이죠. 그럼 얘는 뭐예요? 염기성 물질이죠. 그럼 D와 E는 뭘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산성 환경일 때, 염기성 환경일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실험을 통해 알아본 거네요. 자, 봅시다. 10분이 지났을 때 시험관 C에서만 녹말이 분해되었다. 그럼 침은 일반적으로 뭘 분해하죠? 침은 녹말을 무엇으로? 이거 외우셔야 돼요. 네.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녹말은 아밀레이즈, 침 속에 있는 효소죠.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뭐로 바뀐다? 엿땅으로 바뀐다. 이거 아셔야 돼요. 나중에 또 뒤에 가서 한 번 더 할게요. 네. 그래서 이거 드립했죠, 제가? 안 했나? 이거 먹으면 입에서 살살 녹아요. 외우시라고요. 한번 들었던 분은 재미없을 거야. 바꿔야 되겠다. 뭐로 바꾸지? 네, 계속 갈게요. 자, 그래서 C에서 여기 이제 분해됐다는 거는 아밀레이즈에 의해 가지고 녹말이 분해됐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80도 C, 그다음에 얼음 이 상황일 때는 온도 변화가 발생했을 때는 효과가 없다 이 말이고, NaCl, HCl, NaOH 같은 경우에는 산성 환경과 염기성 환경일 때는 작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결론 볼게요. C는 실험군이다. 자, 여기서 보니까 C는 아무 처리를 안 한 거죠. 그럼 C가 뭐가 돼요? 대조군이 되겠네. 아니야. 나머지 A, B, D, E가 실험군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A, B, C를 비교하는 실험에서 온도는 통제 변인이다. 그럼 A, B, C 올라가 볼게요. A, B, C가 지금 보니까 80도씨 물, 얼음, 35도씨 물이죠. 그럼 얘 온도 다 다르죠? 온도가 다른 거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라서 조작 변인 되겠네. 통제 변인은 아니네. 오케이. 그래서 틀렸다. pH에 따른 녹말 분해 요소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C, D, E를 비교해야 된다. 맞네. C가 아무것도 안 준 증류수니까 pH 얼마? 7 중성이고, 그 다음에 얘는 pH가 낮은 상태, 얘는 높은 상태. 괜찮죠?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 자, 넘어갑니다. 제가 사실 이런 거 막 연구해요. 드립 같은 거.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왜냐면 외워야 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어이없어 하신 분도 있고요. 표정 막 찡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자, 갈게요. 7번. 다음은 철수가 수행한 탐구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 제초제 A의 농도는 물벼룩의 생존에 어떤 영향을 줄까? 여기 보니까 물벼룩하고 제초제와 관련된 설명이 나와 있네요. 제초제 A의 농도가 높을수록 물벼룩의 생존율이 낮아질 것이다. 요거는 뭐 한 거예요? 생각한 거죠.
가설 설정 됐고. 다 시험관 1, 2, 3의 배양액과 제초제 A, 물벼룩을 표와 같이 각각 넣는다. 자, 배양액은 얘가 이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영양물질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을 보니까 제초제의 농도가 어때요? 서로 다르죠? 그럼 다르다는 얘기는 농도를 높게 하면 뭔가 변화가 나타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설에 어떻게 한 거예요? 농도가 높을수록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실험을 진행해 봤더니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살아있는 물벼룩 수를 조사해 본 거예요. 뭐 결론 안 나와 있네요. 실험만 진행을 해본 거네요. 그래서 봤더니 기억, 과정은 가설 설정에 이렇게 오타가 있습니다. 해당한다가 아니고 해당한다. 나가 뭐였죠? 그죠? 나가 가설 설정 맞죠? 그 다음에 조작 변이는 물벼룩의 생존율이다. 아, 지금 알아본 게 이거죠. 살아있는 물벼룩 수를 조사해봤다 했으니까 이건 뭐가 돼요? 종속 변이이 되겠네. 아, 그럼 조작 변이니? 아니구나. 생존율은 종속 변이이잖아. 그 다음 디귿, 변인 통제를 위해서는 시험관 1, 2, 3에 넣어주는 물벼룩의 종류는 같아요. 그죠? 어떤 애는 뭐 아프리카산 물벼룩 넣고 뭐 B에는 뭐 한국산 넣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다 종류는 같게 넣어줘야 된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8번. 다음은 철수가 수행한 탐구 과정의 일부이다. 한 가지 풀로 발효기간을 다르게 하여 세 종류의 퇴비를 만들었다. 그 다음 같은 성분의 토양과 동일한 크기의 화분의 ABCD를 준비하여 표와 같이 처리하였다. 지금 보니까 퇴비를 만들 때 발효기간을 다르게 했대요. 그럼 발효기간에 따라서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같은 성분의 토양과 동일한 크기의 화분을 ABC 준비하는데 그때 보니까 표가 퇴비를 여기 줄 때 7일, 90일, 180일 이렇게 발효시킨 날짜가 다른 거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조작 변이이 되겠네. 이 말 이해되죠? 그때 넣어주는 퇴비의 양은 보는 어때요? 다 똑같으니까 뭐가 돼요? 얘는 통제 변이. 다 똑같이 넣어줬으니까. 오케이. 종류와 생장 정도가 같은 어린 식물을 각각 화분에 심었다. 동일한 조건에서 한 달 동안 식물의 생장 정도를 비교해 보였다. 오케이. 동일한 조건을 줬으니까 이것도 통제 변인이겠죠. 그래서 실험을 진행을 해봤네. 기억봐. A는 실험군이다. 지금 A는 토양만 넣어줬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실험군 하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돼요? 대조군이라고 해야 되고. 틀렸고. 퇴비의 발효기간은 종속변인이다.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본 게 뭔데? 식물 생장 정도를 알아본 게 종속변인이지. 여기서 발효기간은 뭐에 해당해요? 제가 바꾼 거니까 조작변인이겠네. 지금 여기까지 진행하면서 느낀 점 오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 보시면 얘네 지금 계속 나오죠, 지금? 실제로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면 요 용어 가지고 자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용어만 좀 챙겨가셔요. 이렇게 중요하니까 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디귿. 퇴비의 발효기간은 식물의 생장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이 실험의 가설로 적합하다. 그죠? 내가 바꾼 게 조작변이 여기 나와 있네. 발효기간을 바꿔보면은 식물 생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라고 실험 진행했겠죠. 가설로 괜찮네. 그렇죠? 정답은 디귿. 자, 영희가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발음이 되게 어렵던데 콩꼬투리에 난 털의 개수가 다른 것을 보고 털이 콩꼬투리를 먹는 콩잎갑충 야 그거 한 것 같아. 경찰청 쇠창찰 이거 아무튼 콩잎갑충이라는 게 있대요. 콩잎갑충 벌레 이름이에요. 곤충 이름.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였다. 자 다시 콩꼬투리에 난 털개수가 다르면 콩잎갑충이 어떤 다른 행동을 보이더라 이거예요. 봤더니 털의 콩잎갑충의 꼭 콩꼬투리를 먹는 행동을 방해할 것이다. 털이 있으면 콩잎갑충이 잘 못 먹겠다 생각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가설이겠네.
다음 다 동일한 조건의 콩잎갑충 여러 마리를 하루 동안 굶긴다. 똑같은 걸 굶긴 거죠. 그래야 이제 먹을 테니까. 라 굶긴 같은 수의 콩잎갑충을 털개수가 다른 콩 꼬투리와 함께 면주머니 A, B, C에 각각 넣고 묶어 보았다. 이제 먹게 만든 거예요. 자, 실험 진행해 봤더니 자, 24시간 지난 후에 콩 꼬투리의 피해 정도를 조사해 봤더니 자, 결과가 나온 거죠, 표로. 자, 종류를 보니까 털이 많은 거, 털이 적은 거, 털이 없는 거네요. 지금 느낌 싸우죠, 지금. 그랬더니 이제 피해 정도를 봤더니 10%, 25%, 40%. 그럼 이제 뭐가 보여요, 이게? 털의 수에 따라서 콩잎갑충이 잘 먹고 못 먹고가 결정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털이 많고 적고 없는 요 상태의 얘들은 조작변인. 그 다음에 이게 결론이겠네요. 그죠? 털이 없을수록 콩잎갑충이 잘 먹는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했더니 봤더니 결과 기억. 가는 가설을 설정한 단계이다. 지금 가를 다시 올라가 볼게요. 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였다죠. 그 문제인식이에요. 그게 나가 뭐가 돼요? 나가 그런 행동을 방해할 것이다 생각을 했으니까 가설 설정. 이거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기억. 가는 가설 설정이 아니라 문제인식 단계다. 니은 다는 변인을 통제하는 과정이다. 자, 다 올라가 볼게요. 다를 보니까 동일한 조건의 콩잎갑충을 여러 마리 하루 동안 굶긴다. 자, 동일한 조건. 하루 다 뭐예요? 통제죠. 오케이. 예, 통제변이 맞네. 변이를 통제하는 과정이다. 통제변이 맞고. 그 다음에 종속변이는 콩꼬투리에 난 털의 개수다. 아니죠. 콩꼬투리에 난 털의 개수에 의해서 콩잎갑충이 잘 먹니 못 먹니를 알게 된 거니까 종속변이는 뭐가 돼요? 콩잎갑충이 콩을 먹은 정도겠네요. 이거 이해됐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그래서 이건 조작변인이겠네. 괜찮죠?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고요. 답지가 니은디귿으로 나와 있어요. 네, 여기 오류예요. 네.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실수를 해요. 이제 무섭다. 자, 다음 10번. 다음은 올챙이 생장에 포식자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한 탐구 과정 일부다. 가. 포식자가 있을 때 올챙이는 먹이 활동 시간이 감소하여 생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오케이. 포식자가 있을 때 올챙이는 잘 못 살아가 이 말이겠네요. 오케이. 동일한 크기 수조 1, 2 준비하고 같은 수 올챙이 넣고 2에만 포식자를 넣은 후 올챙이 먹이 활동 시간과 생장률을 측정하였다. 자, 그럼 지금 뭐 한 거예요? 1과 2를 다르게 포식자를 하나는 넣고 하나는 안 넣었죠. 어디에만 넣었어요? 2에만 포식자를 넣었네. 오케이. 다 수조 1보다 2에서 올챙이 먹이 활동 시간이 짧았고 생장률도 낮았다. 올챙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포식자가 없는 환경이 더 잘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결과 보니까 기억, 연역 탐구 과정이다. 연역 탐구는 맞죠? 왜냐면 실험군 대조고 만들었으니까. 니은 수조의 크기는 통제 변인에 해당한다. 수조의 크기. 얘가 지금 보니까 설마 하나는 수조를 이만한 거 만들고 하나는 요만한 거 만들어서 하면은 그 이상하죠. 네, 그거는 통제 변이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서로 달리하면 조작 변이 돼버리니까. 다음 디귿 포식자의 유무는 종속 변인에 해당한다. 맞아요? 아까 뭐 한 거예요? 2에만 포식자를 집어넣었으니까 포식자는 조작 변인이겠죠. 종속 변인은 뭐라고 해야 돼요? 올챙이의 생존율, 아니면 사망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아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11. 다음은 어떤 식물에서 세균 X와 Y가 냉해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자, 실험 과정을 보니까 마이너스 4도씨 환경의 식물 잎에 세균 X, Y를 처리 조건을 다르게 해요. 냉해 발생 여부를 조사했다. 해봤더니 실험 1번. 세균 처리 조건 감염 없음이니까 이거 발생 당연히 안 하겠죠. 이거 뭐가 돼요?
대조군 아무것도 처리 안 했으니까 X 감염했더니 발생, Y 감염시켰더니 발생 안 했대요. 아 그러면 이 여기에 있는 냉해와 관련돼 있는 세균은 X겠네. 이거 이해됐죠? 이해는 됐죠? 근데 X랑 Y를 같이 감염시켰더니 아무 일도 없대요. 아 그러면 이제 물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X가 발생시켰고 Y가 발생 안 시켰는데 XY 같이 했더니 발생이 안 했어. 그러면 이제 Y가 X의 어떤 활동을 뭐 저해했나? 못하겠나? 이 정도로 추론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실험에 대한 거 한번 봅시다. 실험 1은 대조군이다. 그죠? 실험 1은 아무 처리를 안 했으니까 대조군 맞고 냉해 발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니은은 종속변인으로 맞는 말 되겠죠. 그 다음 실험 2와 3의 비교를 통해서 세균 X에 의해 냉해 발생이 세균 Y에 의해 억제됨을 알 수 있다. 지금 실험 2하고 3을 비교해보면 얘네는 각각이죠. 각각이죠. 그럼 얘가 X를 감염시켜서 발생시키고 Y는 감염시켜서 발생을 안 했어. 그래 봤더니 세균 X에 의해 발생한 게 세균 Y에 의해서 억제된다. 그럼 Y가 뭔가 영향을 준 어떤 실험을 따로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서 2번하고 3번만 가지고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요것도 알아봐야 되겠죠. 여기 있는 4번도 확인해줘야 Y가 X한테 뭔가를 했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그래서 생각을 조금만 하면 돼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다음은 산호뱀이 서식하는 지역에 사는 왕뱀의 띠무니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여기 밑에 보니까 산호뱀은 치명적인 독이 있어 포식자의 공격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죠? 이제 산호뱀 같은 경우에는 독이 있다는 얘기고 왕뱀 같은 경우에는 산호뱀이 서식한 지역에서 뭔가 유사한 점이 있으니까 같이 실험을 진행해 봤겠죠. 자, 봅시다. 이 순서 없이 나열했대요. 왕뱀이 산호뱀과 유사한 띠무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포식자의 공격을 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거 뭐예요? 문제인식. 첫 번째 단계네. 가가 제일 먼저 와야 되겠네. 산호뱀이 서식한 지역에 사는 왕뱀이 산호뱀과 유사한 띠무니를 갖는 것을 요게 문제의식이 있네. 봐요. 죄송합니다. 관찰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1번이 되겠네요. 문제인식하기 전에 관찰부터 해야 되니까. 이해됐죠? 오케이, 다시. 얘가 문제인식이 맞긴 하는데 이거보다 먼저 앞서는 게 관찰을 먼저 해야 되죠. 그다음에 문제인식을 하는 거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인식 했으면 이제 뭐 만들어야 돼요? 가서 설정해야 되겠죠. 봅시다. 자, 4주 후에 산호뱀과 유사한 띠무니가 없는 왕뱀 모형이 띠무니가 있는 왕뱀 모형보다 포식자의 공격을 더 많이 받은 것을 확인하였다. 요건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 다음 결론. 그 다음에 띠무니가 있는 왕뱀 모형과 띠무니가 없는 왕뱀 모형을 산호뱀 서식지에 각각 설치하였다. 그럼 요거는 실험을 진행한 거네요. 오케이, 실험이고. 그 다음에 왕뱀은 산호뱀과 유사한 띠무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포식자의 공격을 덜 받는다고 결론 지었다. 요건 이제 마무리 지은 거죠. 일반화. 요거 이해되죠?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이게 사실 문제로 나중에 보실 때 가나다라에서 보면은 얘네가 명확하게 어느 지점이다 라는 말을 못 하더라도 순서는 배열할 수 있어요. 한번 배열 같이 해볼까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럼 얘가 1번이 되겠네. 관찰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죠.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얘가 2번이 된 거 이해돼요? 근데 생각하였다는데 여기 중간에 보니까 가서 설정이 좀 애매하게 없어요. 그럼 얘를 그냥 가서 설정 생각하면 돼요. 괜찮죠? 물론 여기서 가서 설정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실험을 진행해 봐야 되겠죠. 그럼 실험이 어느 거였어요? 라였죠. 그럼 얘가 3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였다.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자료 같은 게 나온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 맨 마지막 결론 지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그럼 디귿번 맞나요? 지금 확인해 보시겠어요? 디귿번. 나가 라다마. 라다마 맞죠? 맞는 말이네. 그럼 디귿 맞는 거. 그 다음에 기억. 가는 가설 설정 단계이다. 그죠? 이거 이제
생각했다고 했으니까 가서 설정 단계가 정확히 없더라도 생각하는 단계에서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니은 라에서 왕뱀 모형의 크기는 동일해야 된다. 그죠? 왕뱀 어떤 애 크고 작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순서는 아까 맞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어떤 아카시아 나무와 개미에 대한 탐구 과정의 일부이다. 아카시아 나무에 개미가 서식하는 것을 보고 개미를 제거한 아카시아 나무는 개미가 있는 아카시아 나무에 비해서 잘 생장하지 못할 것이다. 자, 볼게요. 개미를 제거한 아카시아 나무. 그 다음에 개미가 있는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놨네요. 해놓고 제거한 경우에는 잘 생장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오케이.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들을 집단 A, B로 나누었다. AB로 나눴으니까 실험 대조군 한 거네요. 집단 A는 서식하고 있는 개미를 지속적으로 제거했다. 집단 B는 서식하고 있는 개미를 그대로 두었다. 괜찮죠? 그럼 누가 실험군이에요? A, B 중에 지속적으로 제거한 게 실험군이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가만히 냅뒀으니까 대조군. 자, 10개월 후에 집단 A와 B의 생장량을 조사해봤더니 내가 어떻게 돼요? 집단 A가 적고 집단 B가 많이 지금 생장을 했죠. 그러면 집단 B는 서식하고 있는 개미를 그대로 둔 거죠. 그럼 얘가 대조군이었는데 개미가 있으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생장량이 높았네. 그 말은 개미가 어떤 영향을 줬다? 나무에게 좋은 영향을 줬으니까 생장을 많이 했겠지. 그죠? 자, 문제 다시 여기 보면 개미를 제거한 아카시아 나무는 잘 생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결론 보니까 어때요? A가 제거한 거고 B가 그대로 둔 거죠. 제거한 게 실제로 잘 못 자랐죠. 그러면 이 생각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죠? 맞는 거 보이죠 지금? 오케이. 잘 생장하지 못한다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맞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요. 개미가 있는 아카시아 나무가 더 잘 자란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 잘 자란다 생각하고 실험을 진행해 봤더니 지금 여기 보니까 제거를 이게 한 거고 얘는 제거를 안 한 거죠. 그대로 둔 거니까 제거를 안 한 거. 그러면 개미가 있는 아카시아 나무가 잘 생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 말장난이에요, 일종의. 그럼 반대가 돼요. 그럼 결론이 틀리게 되는 거겠죠. 좀 이해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기억. 이 탐구 과정은 귀납이다. 아니죠. 이건 연역 탐구 과정이 이제 실험을 진행했으니까. 아카시아 나무의 생장량은 종속변이다. 그죠? 크고 안 크고가 확정을 했으니까 종속변이. 개미를 제거한 아카시아 나무는 개미가 있는 아카시아 나무보다 잘 생장한다. 맞아요? 그대로 둔 게 잘 생장했죠. 그럼 그대로 둔 게 잘 생장한 거니까 제거한 게 잘 생장한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제거를 한 게. 요게 제거한 거고 요게 제거를 안 한 거죠. 그러면 제거를 한 아카시아 나무가 잘 생장하지 못했네요. 이거 이해돼요? 오케이. 이런 거에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런 것도 몇 개 넣어놨어요. 근데 이런 거 안 느껴져요 지금? 점점점 진행할수록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 뭔가 문장도 되게 길어지고 많아지고. 예,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이것도 생각하고서 문제 만들어야 돼요. 문제 제가 풀어봐요. 푼 다음에 쉬운 것부터 쭉 어려워져요. 이거 이해되죠? 네. 다음은 긴 꼬리 천인조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이다. ABC 이렇게 이제 꼬리 길이를 그림으로 표현했네요. 긴 꼬리 천인조 수컷을 포획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상, 그다음 길게, 그냥 짧게 했더니 포획한 수컷을 방출하여 영역 구축하도록 하고 짝짓기를 놔뒀대요. 각 수컷의 영역에 알이 있는 둥지를 세어보아서 평균을 구해봤다 했더니 얘는 정상, 긴 거, 짧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평균 알수가 긴 게 많았어. 그러면 꼬리가 길면 길수록 뭐하다? 둥지를 잘 만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정상 꼬리 집단 A는 대조군이다. 그죠? 얘가 이제 가만히 냅뒀으니까. 니은 암컷은 정상 꼬리 수컷을 가장 선호한다. 이 문제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어요? 꼬리가 긴 친구, 여기 긴 거죠. 긴 친구가 더 많은 선택을 받고 알을 낳았죠. 그러니까 얘는 긴 걸 선호한다. 이 실험은 수컷의 꼬리 길이에 따른 암컷의 수컷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그죠? 꼬리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많이 그 암컷이 선택을 한다 이 말이겠죠. 뭐 사람으로 치면은 뭐 키 큰 남자일수록 그렇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15번까지 하고 쉴게요. 15번까지 하고. 자, 플레밍이 세운 가설과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한 탐구 과정이다. 자,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생장을 억제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가설이고 탐구 과정. 동일한 조건의 세균을 배양을 할 때 두 접시엔 하나에는 푸른 곰팡이를 넣고 다른 하나에는 푸른 곰팡이를 넣지 않았다. 며칠 후에 푸른 곰팡이를 넣은 접시에서는 세균 증식 못하고 넣지 않은 집단에서는 세균이 증식하였다. 자, 1번. 기역에는 세포막이 없다. 일반적으로 생물이라 하면 세포막이 있는 거죠. 다음, 니은은 실험군이다. 지금 보니까 푸른 곰팡이를 넣었대요. 그럼 넣었으면 뭐 한 거예요? 내가 뭔가 알아보기 위한 거죠. 실험군 맞네. 3번, 조작 변이는 세균의 증식 여부다. 맞아요. 증식 여부는 세균이 만들어졌니 안 만들어졌니 이거죠. 그럼 얘는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종속 변이에 해당하는 거네. 다음 4번, 귀납적 탐구의 한 예이다. 이건 무슨 연구예요? 연역 탐구니까 틀린 거. 그럼 정답은 2번. 거기 보시면 15번 옆에 이게 이제 공무원 시험 문제예요. 적혀 있죠, 옆에. 공개 경쟁 임용이라고. 이게 공무원 시험 문제였어요. 이렇게 나와요. 어때요? 갑자기 확 쉬워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에 제가 일부러 어렵게 몇 문제를 넣어놨어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아까 앞서 공부했던 1번부터 한 5번 정도까지 한 6번 정도까지가 시험에 나올 만한 정도고요. 네, 그 이후로 제가 7번, 8번 막 해가지고 헷갈렸던 문제 몇 가지 있었죠. 그 문제는 만약에 이 파트에서 어렵게 나온다면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그래서 탐구 과정은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그 뒤에 16번 진행할게요.